네, 안녕하세요. 밥하는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2만원으로 10명 이상의 인원을 먹일 수 있는 닭고기 덮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재료는요, 닭고기 정육 2kg, 그리고 기름, 맛술, 조림간장, 소금, 후추, 참기름, 그리고 생강가루, 생강이나 생강가루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대파, 그리고 있으시면 쪽파, 이렇게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야채를 준비하겠습니다. 대파를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로 두툼하게 썰어줍니다. 이따 대파를 구워서 곁들일 거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쪽파를 다듬습니다. 쪽파는 필수는 아니고요. 다 완성을 한 후에 밥 위에 가볍게 뿌려주는 용도로 사용할 거라서 없으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요즘 쪽파가 워낙 비싸니까요. 2만원으로 10명 섬기기, 2만원으로 10명 밥 먹이기.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인 식자재를 얼마에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닭정육을 마트에서 사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거든요. 600g 정도에 싼데도 8,000원 막 이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검색을 해보시면 하림 그리고 체리브로 등의 닭 도매점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 가시면 닭정육을 그날 손질해서 파는데 키로에 한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 판매를 합니다. 네, 아니면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면 좀 더 싼 가격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바로바로 손질해서 신선하게 이렇게 파는 동네 닭 도매점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냉동닭을 사시는 경우는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유에 담그거나 아니 청주를 뿌린다든가 이제 후처리를 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먼저 달궈진 후라이팬에 기름을 적당히 두르시고요. 먼저 파를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파는 구우면 단맛이 올라와서 덮밥과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파기름이 나와서 닭고기를 구워줄 때 이 파기름을 써주면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자, 파가 적당히 구워지면 그릇에 따로 덜어주시고요. 네, 팬은 닦지 않고 그대로 닭고기를 여기다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닭고기는 지방 부분을 먼저 구워주시면 됩니다. 네, 닭고기가 옆면이 하얀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뒤집어서 뒷면을 익혀주면 됩니다. 네, 저는 구워야 할 양이 많아서 전기 팬에 함께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섬기는 일이 많으신 분이라면 이 전기 팬은 하나씩 꼭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스토어에서 2만원 후반대에서 3만원 초반 정도 하는데요. 대용량으로 음식을 할 일이 있는 분들한테 너무 좋습니다. 전 부치기도 가능하고요. 여기다 라면을 끓이기도 가능하고, 닭갈비 하는 거.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숯불로 초벌을 해서 가져온 고기를 여기다 이제 마저 굽기도 하고요. 제육볶음, 볶음밥. 네, 활용도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리고 가격은 되게 착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 팬으로 교회에서 참 많은 식사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하는 식사 자리는 너무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보면 공생의 기간 동안 무리를 잘 먹이셨죠. 네, 그리고 성찬식. 지금의 성찬식은 지나치게 예식화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찬식은 엄밀히 말하면 식사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자리를 통해 섬김의 중요성과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받아서 초대교회는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어서 모두 함께 식사를 하며 성찬식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또 예전의 방식의 전도를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소그룹으로 소규모로 가정의 식사 자리를 통해서 교제하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양육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앞으로 저희 교회들이 취해야 할 전도 방식 그리고 또 섬김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기가 다 익으면 한쪽으로 옮기고요. 그리고 팬에 눌러붙은 이 부분은 맛에 액기 쓰니까 긁어내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맛술을 넣는데요. 닭고기 2kg 기준으로 14스푼을 넣어줍니다. 다이소에 가면 계량 스푼이나 계량컵이 1,000원씩 밖에 안 해요. 네, 그걸로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맛술의 쓴맛을 날려주기 위해서 한번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술이 끓는 동안 눌러붙은 부분들을 잘 긁어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술이 한번 끓어오르면 진간장, 조린간장을 20스푼 정도, 네, 계량컵으로는 300ml 정도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생강분을 1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네, 생강은 생생강을 넣으셔도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강을 사면 너무 매번 남아서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강가루를 주로 쓰는 편입니다. 자, 소스가 다시 끓어오르고 농도가 좀 생기면 후추, 참기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이들이 먹을 거라서 설탕을 조금 넣었습니다. 자, 소스가 끓어서 이제 거품이 좀 고와지거든요. 붉은 거품에서 고운 거품으로 변하는데 그때 닭고기를 다시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양념을 골고루 묻히고요. 조금 고기에 스며들도록 같이 조금 졸여줍니다. 네, 적당히 스며들어서 빛깔이 이제 예쁘게 나오면 닭고기를 한 곳에 건져 놓고요. 소스는 그릇에 따로 이제 긁어서 모아둡니다. 네, 그리고 닭고기를 한 입 크기로 썰어서 밥 위에 올리고 소스를 조금 붓고요. 그리고 쪽파를 올리시면 맛있는 닭고기 간장 소스 덮밥이 완성이 됩니다. 자, 2만원으로 10명 섬기기. 오늘은 싸고 푸짐하지만 조금은 특별한 맛,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좋아하는 닭고기 간장 소스 덮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또는 이제 가정 모임에서 많이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